시스코에서 보안 사업 팀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황승규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오늘 할 세션은 두 가지예요. 내용이 조금 두 가지를 이 짧은 40분 안에 제가 하려고 하니까 조금 핵심만 제가 추려서 전달을 드릴 텐데요. 주로 이제 유즈 케이스 위주의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는 제품인지를 한번 보시고 최근에 보안으로 어디를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지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거는 두 가지입니다. 테트레이션, 제품 이름은 저희가 테트레이션과 스텔스 와치 두 가지를 드릴 텐데 베이직은 기본은 예전에 두 제품 다 시큐리티 아날리틱스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워크로드 프로텍션, 시큐리티 아날리틱스 이렇게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들 한번 보셔야죠. 요건 제가 보안 세션이기 때문에 갖고 나온 슬라이드입니다. 네. 재미가 없으신가요? 보안 세션 저런 거 한 번씩 한번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위협이 많다. 보안 세션 한번 말씀드리고, 자, 테트레이션을 말씀드릴 텐데요. 워크로드 프로텍션입니다. 제목은 워크로드 프로텍션이고 저 앞에 아까 오늘 저희 주제인 제로 트러스트가 있죠, 그죠? 제로 트러스트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안 믿어, 그죠? 안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저쪽을 안 믿고 시작하고 권한이 있으면 들어와. 열어놓고 들어오세요가 아니고 안 믿고 시작하고 들어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로 트러스트 워크플레이스 들으셨고 제로 트러스트 이번에는 워크로드입니다. 워크로드 하면 좀 이제 개념을 한번 좀 잡으셔야 되는데 보안팀은 좀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요 용어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요 단어를 보면 예전에 워크로드는 서버였습니다. 서버 그 자체가 워크로드였죠. 왜 그러냐면 서버 한 대가 DB를 했고 서버 한 대가 어플리케이션을 했고 그룹웨어를 했고 HR 재무 시스템을 했고 다 그렇게 돌았었던 거죠. 그래서 서버 한 대를 설치하면 어플리케이션도 거기 딱 박히는 겁니다. 그죠? 서버 한 대에 워크로드가 딱 박히고 나면 그게 몇 년을 쓰느냐? 한 5년, 10년, 뭐 길게 쓰는 건 10년까지도 써요. 그죠? 5년까지. 하드가 안 나가면 5년까지 쓰죠. 10년까지 쓰죠. 그게 이제 워크로드가 그렇게 도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워크로드 개념이고 그 다음에는 버추얼 머신이 나왔죠. 이제 힘들죠. 그죠?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팀과 개발 팀의 진화 과정인 거죠. 서버 한 대에서 그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매번 이제 OS를 깔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걸 깔아달라고 그러면 OS 새로 깔고 하다 보니 이제 귀찮은 일들이 계속 생겼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계속 밀어야 되고 하니까 가상머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상머신으로 가니까 좀 일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사용 연한이 조금 더 줄어요. 또 한 1년, 2년 정도 쓰고 또 갑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자동화가 덜 됐어요. 가상머신을 하더라도 이때부터 자동화를 시작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더 이게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좀 세져서 컨테이너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데이터 센터 팀에서 개발팀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세션 오셨기 때문에 보안 팀으로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개발팀이 회사에 가셔가지고 개발팀이 잘하시는 팀장님이 있으시면 이미 컨테이너 쓰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컨테이너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OS 안에 가상화가 여러 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것마다 어플리케이션 따로 돌아요. 근데 자, 왜 이렇게 하느냐? 편리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아주 잘게 쪼개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걸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늘렸다 줄였다 개념이 많이 세게 들어가죠. 늘렸다 줄였다 그걸 자동화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복잡해지죠. 개발팀이나 데이터 센터 운영팀은 서버 운영팀은 저걸 지금 이미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 이미 다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 저걸 어떻게 자동화를 쿠버네티스로 연결할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서버리스로 클라우드로 가면서 서버리스로 완전히 이제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거는 필요에 따라 로드를 보고 바로 배분하고 어플리케이션 바로 실행하고 또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워크로드 서버 리소스를 아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때 보안은 자 이제 컨테이너쯤에 가 있으실 거예요.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를 쓰신다고 하면 적어도 요 두 군데 위치에 가 계실 거예요. 보안 개발팀은 그죠? 데이터 센터 팀은 여기 근처에 가 계실 겁니다. 그럼 보안은 어떻게 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화벽 그죠? IPS 기존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얼마나 복잡해지냐면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웹사이트, 웹 홈쇼핑, 예를 들어 홈쇼핑을 하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짧게 쪼개놓고 그걸 앞에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하는 서비스 측면으로 이제 그림을 나타낸 건데 저게 상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해요. 그렇죠? 늘었다 줄었다 할 텐데 어디다가 테두리를 쳐줘야 될까요? 그렇죠? 테두리 쳐줄 때가 마땅치 않아요. 쉽지 않고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안팀이 그걸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신경 써달라고 그러실 거잖아요, 그죠? 개발팀에서는 자 신경 한번 써볼까요? 써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 부분을 신경 쓰는 게 워크로드 프로텍션이에요. 워크로드를 프로텍션 하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느냐? 신경 쓰실 이제 트렌드에 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약하니까 가트너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22년까지 한 60% 정도는 워크로드 프로텍션을 쓰게 되실 거다. 지금 아직 이제 19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예, 아직 여유로운데 좀 활발하고 그다음에 좀 능력 있으신 개발 팀장님이 있으신 데는 들고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지 그냥 밖에서 사스를 쓰고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사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시라면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될 테고. 자 이제 요게 이제 유스 케이스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요 안에가 그죠? 요 안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뭐 기존에 이제 그냥 데이터 서버 팜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요 안에 이제 보면 VM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고요. 베어메탈 BM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서버 팜 안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닐 거예요. 주기적으로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보안팀한테 이게 야 내가 1번 서버에서 2번 서버로 가상머신 옮겼어라고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야기 안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죠. 제가 이제 임의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 인사이트 시스템이 파란색, 노란색이 재문 시스템, 그룹웨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개발사를 이제 불러서 외주를 요청하죠. 아니면 개발팀 따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인사 시스템 개발사 A가 들어와서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웨어 개발사 B가 들어와서 개발을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물론 기본적인 건 다 준비가 돼 있으시겠죠. 인사 시스템을 개발하게끔 와서 DB 권한하고 이제 개발 서버 권한들을 드렸는데 재무 쪽을 들여다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실은 뚫리는 건 주로 어디서 뚫리냐면 외주 요원 분들한테서 좀 뚫리기도 하고요, 관리 개발 팀장님들한테서 뚫리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왔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잡하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다닐 거예요. 이게 컨테이너가 여기저기 다닐 겁니다. 계속 다닐 건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클라우드도 있어요. 이제 클라우드 일부 또 클라우드를 나가서 멀티 클라우드를 쓰겠다고 개발 팀장님은 우리 IT 팀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클라우드도 보호를 해달라고 그러고 이것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접근 제한을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세그멘테이션 이야기를 하면 10분을 썼죠. 세그멘테이션 이야기를 하면 이게 참 보안팀의 역할인지 네트워크팀의 역할인지 참 애매하긴 하지만 보안의 세그멘테이션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뒤늦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는 툴이기도 하지만 어떤 네트워크를 쓰시든 간에 세그멘테이션을 해라. 이게 망분리, 너무 심한 망분리 말고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용도별로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야 보안 사고가 터져도 걔네만 죽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 자 이렇게 구분이 잘 돼 있으면요, 이게 서로 접근을 어떻게 구분이 돼 있으면 그룹웨어 서버에 침해가 됐죠. 하나 터졌어요. 어디까지 죽을까요?
와서 아무리 핑을 때려봐도 그룹웨어 앞만 때리겠죠, 그렇죠? 해커가 들어와도 그룹웨어 앞만 때릴 겁니다. 그럼 그 그룹웨어만 안고 죽는 거예요. 재무 시스템, 인사 시스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확률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제 그게 세그멘테이션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오늘은 세그멘테이션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방화벽으로 저걸 막기가 힘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저 사이에 저 색깔들이 왔다 갔다 계속 섞일 거예요. 섞일 수도 있습니다. 한 서버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걸 어떻게 방화벽을 놓고 하실까요? 그렇죠? 뭔가 자동화를 해서 뚜렷하게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줘야 실시간으로 막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때 테트레이션이 자동화를 해주는 겁니다. 보고 있다가, 그렇죠? 보고 있다가 설정된 팔러시대로 움직이는 대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가 가능하고요. 서로 간에 세그멘테이션 기본 해놓고 또 저것들 간에 보안 취약성 검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뒤에 조금 더 설명이 있을 텐데 이렇게 테트레이션이 들어서 이걸 자동으로 업무간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저 업무간 분리를 쫙 해주죠. 분리를 딱 끝나고 나면 이렇게 딱 배치가 됩니다. 그죠? 배치가 쫙 돼서 요거는 무슨 시스템, 요거는 무슨 시스템. 또 개발팀 있으신 데 가보시면 서버 한 대 내부에 놓고 있으시잖아요. 스테이지 서버 아니면 개발 서버 따로 있잖아요. 개발 서버 들어갔다가 실제 데이터를 쓰시면 안 되잖아요. 걔네들 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보안팀이 신경 써주실 수 있다면 써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때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테트레이션이라는 툴이 있고, 요거 가지고 워크로드를 잘 정리해서 보호를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오늘 드리는 테트레이션 설명드릴 때 드리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 프로세스 간에 기본적으로 서로 믿지 말자. 사실 이제 요 사이에 개발팀이 해놓는 일들이 뭐냐면, 제가 하나 요쪽의 서버에서, 그렇죠? 요쪽이 서버에서 요쪽 BM으로 뭐가 프로그램이 잘 안 되면 와서 소켓을 하나 열어놓고 가요. 서로 통신하게. 근데 보안팀은 안 알려주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계속 이렇게 연결해놓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빠집니다. 보안팀은 몰라요. 그래서 방화벽을 끊어놓으면 또 방화벽 열어달라고 또 연락이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자동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각각 권한이 있는 곳만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요런 이제 요거에 또 클라우드까지 합쳐지면 저렇게까지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워크로드 프로텍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테트레이션은 어느 베이스에서 움직이느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뭔가 테트레이션 본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뭔가 본체가 있을 거고, 왼쪽에 이제 보호할 대상이고요. 저게 이제 운영하시는 서버 군들이 되실 거고, 인프라스트럭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데이터 센터 스위치, 그다음에 클라우드, 컨테이너, 다양한 지금 이렇게 있는 다양한 단말에서 다 센싱을 해서 테트레이션의 자료를 넣어주고, 그거 베이스로 또 다시 팔레시를 다시 워크로드에 다시 내려줘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이런 일들을 합니다. 프로세스 단위의 보안을 해서 사실 이제 이런 고민들이 드시죠. 서버에다가 EDR을 다 깔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드실 텐데, 테트레이션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일부 합니다. 100%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 EDR의 프로세스를 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단위의 보안,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다가 어플리케이션 실행되다가 이상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면 그게 기록이 남고 그게 알럿으로 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각 서버들, 각 컨테이너 간에 취약점 확인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용 형태가 여기서는 항상 ERP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항상 매주 돌아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돌고 있는 상황을 이상행위 베이스라이닝을 해서 자동 분석을 해서 엔티티 모델링을 끝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상 행위가 나오면, 여기서 이상 어플리케이션이 돌면 바로 디텍션 해내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자료를 다 모아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몇 가지 네트워크 자료까지 넣으시면 여기서 일부 포렌식 데이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분석 자료가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버 간 통신 제어를 통해서 통신 제어를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동작 분석을 하고 소프트웨어 취약점 검사라는 게 크게 큰 역할을 해서 이런 워크로드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워크로드 프로텍션은 오늘 제가 굉장히 짧게, 좀 오늘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또 있습니다. 시간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워크로드 프로텍션, 데이터 센터, 그렇죠? 개발팀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들 자체로 자동화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보안팀이 가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어떻게 보완을 하실지, 그 상황을 보안 측면으로 들어가 보실 수 있을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 그때 제로 트러스트 기법을 써서 다 해놓고 마시고 테두리만 치지 마시고 분석하시고, 일단 서버 간에 믿지 말고 권한을 확인하고 서로 릴레이션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권한을 팔러시를 주고 움직이시는, 그렇게 워크로드 프로텍션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로 트러스트, 좀 심플하지만 좀 더 내용은 더 많거든요. 실제 테트리션도 내용은 깊은 제품이라 말씀 주시면 시스코로 아시는 이제 AM 분이나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 두 번째로 잠깐 넘어갈 텐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물을 좀 먹고. 사실 제가 저 밖에서 제가 큰 막중한 임무를 받았는데 분위기를 좀 살려달라.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날이 추워서요. 네. 저는 괜찮은데, 저는 준비됐는데. 제목부터 한번 읽어드려야죠. 자,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은 스텔스 워치, 실은 이 제품은 저희가 국내 영업을 좀 했어요. 테트레이션은 실은 저희가 본격 영업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글로벌하게. 그다음에 스텔스 워치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도, 국내 고객분들도 많으세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네트워크를 제가 보면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이상해서, 알면 보안이 보인다. 뭐 스위치를 아시라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에 뭐가 흘러 들어간지 알면 보안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때 이제 제가 선물을 드릴까 했는데 선물이 없는 관계로,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 질문 한번 그냥 선물은 없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답변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이런 솔루션 있으세요? 자, 공장 안에 이제 제가 예를 요 뒷그림은 실은 공장 그림이라, 공장 그림이라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여기 깜빡깜빡하는 저 단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포트 스캐닝을 하고 있어요. IP 스캔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워너크라이가 그거부터 하거든요. 어쨌든 그걸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해커라도 저기 침투하고 나면 주변에 어디로 전파해야 되는지, DB 서버가 어디 있는지, 그죠?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핑부터 쳐봐야 돼요. 네, 핑부터 쳐봐야 돼요. 핑을 치든 라우터를 들어가든 하여튼 네트워크 구조를 알지 못하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IP 주소대를 알지 못하면 내가 그 다음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 일이 먼저 일어나죠. 요걸 보고 있으신 솔루션 있으세요? 회사 네트워크 내에서 뭘로 할 수 있냐면 스텔스 워치로 할 수 있으세요. 스텔스 워치는 스위치에서 데이터를 쭉 모아서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 초당 몇 번 이상 스캔 때린 애들을 골라내줘요. 자동으로 골라내서 알람을 띄웁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게 그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요런 게 스텔스 워치 할 때 쓸 수 있다. 스캔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생각을 한번 좀 해주십시오. 공장 안에 있죠. 자꾸 공장이라고 그래서 공장. 공장 안에, 자, 이제 공장 있다 치시고, 공장 안에 어떤 장비가, 아니면 사무실 안에 어떤 장비가, 어떤 단말이, 키오스크가 뭔가 악성 코드를 내보내는 것 같아요.
내보낸 것 같아요. 보안팀으로서 그걸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하여튼 뭐 IPS를 가지고 찾았어요. 얘를 당장 뺄 수 있을까요? 자, V3로 해결이 안 됐어요. 자, V3로 해결이 안 됐어요. 이 장비 바로 뺄 수 있을까요? 케이블 빼버릴 수 있을까요? 자, 이게 공장이라면 못 빼죠. 뺐다가 무슨 소리 들으실라, 그렇죠? 기계 서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 근데 이제 뭘 알면 빼도 되는지 안 빼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걔가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한 달 동안 어떤 트래픽을 썼지? 그렇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스텔스 와치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고 얘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트래픽을 보내는 놈이더라 라고 판단이 되면 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네, 빼!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단순한 뭐 웹 브라우저로만 쓰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한 놈이네, 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그냥 쉬운 단말로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안팀이 빨리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간혹 중간중간 좀 나오시는데 방화벽을 운영하시다 보면 그렇죠. 점점 내 나이만큼 내 나이 곱하기 한 100 정도로 ACL이 자꾸 늘어나죠. 방화벽 안에 룰이. 그렇죠. 그만큼 내가 회사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는 건데 작년에 나간 김 과장님은 왜 룰을 포트를 열어놨으면 왜 안 닫고 퇴사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만줄 안에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김 과장님이 올려놓은 룰을.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그 부분을 스텔스 와치가 보고 있다고 누군가가 쫙 통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다 분류를 호스트 그룹을 해가지고 이게 외부 네트워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가 하나 평 들어가면 ACL이 열린 거죠, 방화벽에. 그럼 열렸구나 하고 가서 방화벽의 룰을 고치셔야 됩니다. 시간 내서 만주를 다 보실 수는 없잖아요. 시간 내서 32비트 주소를 다 핑을 다 때려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이제 쓰실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요건 이제 조금 보완하고 제가 이제 스텔스 와치의 보완적인 슬라이드면 제가 좀 가져온다고 왔는데 요거는 좀 보완하고 조금 거리가 좀 멀 수도 있어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만 대전지사에서 뭐가 안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룹웨어가 안 되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그룹웨어가 ERP가 안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진짜 안 됐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월요일 아침인데 어떻게 알아요? 금요일 저녁 이야기를. 그렇죠. 금요일 저녁 이야기를. 그리고 개발팀한테 물어보니까 개발팀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가 느리다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 문제가 생기면 네트워크가 느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요 스텔스 와치 요 기능을 켜놓으면 네트워크 간에 전달되는 시간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서버의 리스판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지지난달까지 다 기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가 느렸든지. 그래서 개발팀에다 이게 있으면 개발팀에다가 이게 이제 보안 제품, 보안 서버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그냥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팀에다 야 이거 지난주에 늦었어라고 증거를 갖다 드릴 수 있어요. 니네들이 해결하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혹시 회사 내부에 RDP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을 쓰게끔 허용이 되어 있으신 회사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되게 이제 저는 대기업 이제 회사 들어갈 때 이렇게 뭐 이거 신분증 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회사들은 대부분 안에서 RDP를 못 쓰게끔 막으세요, 대부분. 큰 이제 그런 데도 막으시는데 중요한 건 그럼 이제 또 이런 팔레시도 보안팀은 결정하셔야죠. 네트워크 안에서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 쓸까 말까 한번 결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내 옆에 또 김 과장님 호출해야 되겠는데 김 과장님 PC에서 내 PC로 RDP를 쓰게끔 허용을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죠? 그것도 이제 실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걸 핸드폰을 들고 무선 랜을 이제 제가 회사 직원이어서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기는 안 나오는 이야기.
들고 들어가서 무선랜 회사 무선랜을 붙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럼 제가 이 노트북 이 핸드폰이 회사 핸드폰이잖아요. 그리고 제 핸드폰의 권한을 해커한테 줬어요. 핸드폰 권한으로 들어와서 얘가 해커가 핸드폰은 안 건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깔려 있잖아요. V3도 안 깔려 있잖아요. 회사 네트워크 장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네트워크 팀이 보안 생각이 좀 있으시면 그걸 좀 잘라놓기도 합니다. 세그멘테이션 잘 해놓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아셔야 되잖아요. 스텔스 와치로 아실 수 있습니다. 예, 해놓으면 RDP 전체 쓰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게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실은 스텔스 와치는 단말이 갑자기 트래픽을 많이 확 땡기거나 퇴사하기 전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저번에 파일 서버 가서 한번 가셔야죠.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받아서 해야죠. 보안 팀이 실은 굉장히 우리가 큰 걸 보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다 네트워크 통한 거예요. 다 네트워크 통한 게 남은 루트 이제는 남은 루트 하나는 USB만 남았어요. 예전에는 플로피도 있었고 CD도 있었고 그죠? USB도 있었고 뭐 좀 있었어요. 나름 뭐 IR 포트도 있고 그래서 포트가 여러 가지 입출력 포트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노트북 다 열어 보면 USB 그 다음에 좀 빠르면 이제 뭐 애플 거 같으면 뭐 썬더볼트 하여튼 그런 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나머지는 그게 회사 안에 있는 자료를 땡겨 받으려면 대부분은 다 네트워크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회사 퇴사하시기 전에 맞다 그때 그 자료 잠깐 갖고 가야지. 지금 나가면 필요 없는데 실은 다 해보셨잖아요 한 번씩. CD도 구워서 나가 보시고 해도 1년 지나면 다 먼지 있고 버리고 하잖아요. 한 5년 지나서. 그게 이제 다 네트워크로 받으시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텔스 와치가 그 각 단말이 땡기는 자료를 항상 각 개인마다 베이스라이닝을 하고 있다 갑자기 땡기면 그때 알람을 줍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건 좀 더 보안적으로 좀 더 심한 이야기예요. DNS는 각사 방화벽에 다 열려 있죠, 그렇죠? DNS는 다 열려 있어요. DNS 쿼리는 8.8.8.8 아니면 이제 시스코 엄브렐라 쓸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다 열어놓거든요. 다 열어놓는데 53번 포트 다 열어놓는데 무슨 기법들이 있냐면 DNS 터널링을 해요. DNS 패킷 안에 쿼리를 하는 약간 한 500바이트, 한 5kb까지 넣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 필드를 쿼리 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포트는 53번이어서 DNS처럼 나가는 거예요. 근데 1kb씩 계속 조금씩 외부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커가 들어와서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자료를 한꺼번에 1기가를 확 치지 않고 1K 초당 1K씩만 계속 보낸다고 DNS로. 그러면 어떤 걸로 잡으세요? 그런 것들을 잡을 게 없으세요. 네, IPS가 잡으세요. 53번 포트인데 물론 필드가 달라서 지금 이제 그거 존재를 알고 나니까 그걸 체크를 하실 수 있지만 방화벽 가지고 그걸 어떻게 잡아요? 스텔스 와치가 그걸 알람을 줍니다. 세팅을 잘 해놓으시면 알람을 줄 수 있어요. 쭉 한 달 동안 몇 바이트가 나갔다. 이상한 놈이 이런 걸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알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용도입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걸 쫙 1시간 동안 요것만 해도 되는데 아까 테트레이션도 실은 아까 그걸 1시간 해도 되고 스텔스 와치도 이걸 1시간 해도 되지만 이제 정리할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보안을 하려면 실은 시스코 제품에 IPS도 있잖아요. 가시성이 계속 기반이 되는 거죠. 자산을 파악을 가시성을 가져갑니다. 스텔스 와치는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가져가고요. 테트레이션은 트래픽과 워크로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가시성을 가져갑니다. 저희가 이제 가시성 하면 저는 가시성이라는 단어를 비지빌리티 영어로 비지빌리티인데 단어를 좀 몇 번 쓰다 보니까 약간 거부감은 없어요.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 가시성이 뭐 이제 가시성 단어를 쓰면 이게 뭐지? 그렇죠? 비지빌리티 무슨 말이지?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본다. 그냥 알고 있다. 네트워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뭐가 돌아다니는지 알아야 보안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보안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텔스 워치를 가지고 전체를 한번 다 알고 나서 한번 움직여 보자라는 거고요. 스텔스 워치는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센서 어디서 데이터를 뽑는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고, 요걸 미리 이제 아까 핑 나가는 것부터 미리 확인을 하고 원 프로파게이션도 보고 여러 가지 기법들로 이걸 알람을 주는데 선제적으로 위협을 분석을 해서 알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를 안 했지만 그럼 이제 디텍션 하고 나면 뭘 하냐? 제가 아까 세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트워크 팀의 일인지 보안 팀의 일인지 모호한. 근데 세그멘테이션 잘 돼 있으면 보안 팀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가 요거와 같이 참 목에 피나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인증이에요. 단말 인증. 단말 인증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다면 지금 가벼운 그냥 단말 관리를 위한 이런 거 말고요. 트래픽 올라가는 중간에 칙칙칙 해가지고 이렇게 패킷 싸가지고 자꾸 끊어주는 거 이거 말고 제대로 된 인증.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로그인의 권한으로 차단되고 접속하는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진짜로 트러스트를 얻게 되는 그 인증, 시스코의 ISE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인증 시스템하고 잠깐 이야기를 다시 인증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세그멘테이션과 인증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역시 네트워크 IT 인프라 팀의 일인지 보안 팀의 일인지 조금 그렇지만 요거는 약간 이제 보안 팀의 일이 가깝기도 합니다. 실은 이걸 한번 털어서 한번 방을 한번 청소하듯이 한번 잘 해놓으시면 그 다음 보안 일들이 가시성이 다 보이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트래픽을 썼는지 다 나오고 그것들이 사람 이름으로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안 이벤트 따라가는데 시간이 확 줄어요. 그럼 정말 깨끗한 위치에서 보안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과 연동해서 스텔스 워치하고 자동으로 연동해서 이벤트가 뜨면 그 단말을 쿼런틴 시켜버리는 그 역량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은 자세한 소개는 없고 이만 생략한다. 뭐 이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자, 이제 스텔스 워치가 어디서 자료를 가져오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기서 가져옵니다. 스위치, PC도 통신 기록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저희 이제 사실 이제 통신 기록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경찰 무슨 살인 사건이 나거나 무슨 사건이 나면 검찰이 피의자의 핸드폰 사용 기록을 조사하잖아요. SKT 가서 그런 식이죠. 자, 그래서 PC에도 에이전트를 깔아서 통신 기록을 스텔스 워치로 다 날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스위치가 통신 지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넷플로우를 다 날리는 것도 있습니다. 라우트도 가능하고요. 방화벽도 가능하고 가상 머신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웹 프록시, 지금 쓰고 계신 웹 프록시의 로그를 이쪽으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자료들을 모아서 그럼 이제 뭔가 통신 기록들을 모으죠. 근데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많이 드느냐? 거의 안 들어요. 여기 있는 것들 원래 하던 일들이니까 거의 조금 한 1% 추가 비용 정도만 리소스가 더 들어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데이터 수집을 하죠.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시작해서 이 단말이 뭐고 이 단말이 DNS 서버고 이 단말은 DB 서버고 이런 것들 구분해 놓고 비슷한 놈들끼리 묶어줍니다. 그룹화를 일단 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트래픽이 외부로 나갈 때 글로벌 인텔리전스, 오늘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탈로스에 있는 정보들과 매칭을 해서 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과 또 코그니티브 위협 분석이라고 머신러닝으로 된 위협 분석을 하나 더 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나가는 구간은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서 암호화된 트래픽 분석까지 함께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포렌식 가능하고요, 데이터 분석 다 가능하고 모델링해서 알람 띄우고 레미데이션 하실 수 있고 암호화된 트래픽 분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걸 설명을 드리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가 있냐면
이거 뭐 설치해서 뭐 복잡하고 뭐 뭘 깔아야 되고 굉장히 쉬워요. 스위치에 명령어 한 줄만 넣으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거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어디 깔 게 없어요. 요거는 그냥 서버 하나 놓고요. 서버 하나 놓고 스위치에 몇 개 세팅하면 데이터가 그냥 자동으로 쌓입니다. That's it. 끝. 그걸로 도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안 쓰고 계셔도 돼요. 놔두고 돌려놓고 잘 도는지 확인하고 안 쓰고 계시다가 뭐 문제 생겼잖아요.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적극 활용하시고자 한다면 알람을 주기적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 아주 편안한 솔루션이죠. 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호스트 그룹화를 러닝에 의해서 프로파일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그룹화를 좀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자동으로 좀 나눠 드리고 수작업도 가능하시고요. 업로드도 가능하시고 그러고 나서 커스텀 맵으로 이렇게 그림들을 레포트를 뽑으실 수가 있어요. 아침에 가서 요 지점 간에 어떤 혹시 뭐 지연 상황은 없었는지, 우리 또 방화벽 뭐 지연 상황은 없었는지, 방화벽에서 접속이 끊긴 건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분석 로그를 남겨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행동 모델링은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고 모델링을 해서 이게 뭐 DNS 서버인지 웹 서버인지 이런 것들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동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대부분 웹 프락시를 써서 역 프락시해서 암호화한 트래픽을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까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특이점만 특징점만 잡아서 클라우드 탈로스로 보내서 그 특징점만 탈로스로 보내서 분석을 해서 이게 이상한데 가는 놈이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 무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ETA라고. 그래서 혹시 쓰시더라도 요걸 혹시 도입하시면 요거 켜서 한번 써보시면 CTA하고 같이 써보시면 코그니티브 인텔리전스하고 같이 써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써보시면 단 요거를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좀 요거는 스위치 모델을 좀 탑니다. 그것만 하나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텔리전스 제공은 이렇게 됩니다. 블랙리스트, CNC 리스트, 뭐래요? 애드웨어, 크립트웨어 이런 것들 되게 요걸 가서 한번 돌려달라고 그러셔가지고 POV를 한번 돌려드리면 항상 이거는 나와요. 항상 뭐는 나오냐면 요건 나옵니다. 크립토 마이닝.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뭐 포커 사이트 가서 포커를 하는데 크립토 마이닝을 하고 있는 CPU는 포커만 하는데 CPU가 100% 차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업무 PC 가지고 이제 그걸 공장 안에서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잡힙니다. 그런 것들 나오고요.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오늘 스텔스 와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계속 뭔가 공장 이야기 좀 드렸고 회사 건물 내의 이야기 드렸죠. 그럼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는 그죠? 스텔스 와치는 오늘도 아마 틈틈이 들으실 텐데 스텔스 와치 클라우드라는 버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걔는 저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더하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아마존이면 아마존에 대한 특징, 아마존의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행위까지 분석을 해주는 역량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역량들이 조금 더 추가로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시스템 다 아마존으로 보냈는데 뭐 저렇게 스텔스 와치처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스텔스 와치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좀 비슷하긴 하지만 같이 쓰시는 게 아까 워크로드에 센서를 놓고 프로텍션하고 하는 게 있었죠. 테트레이션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좀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고객 피드백 두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빨간 글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텔스 와치 가지고 포렌직으로도 쓴다. 하나가 이벤트가 잡히면 정타 못한 판단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뭘 했는지를 알려면 뭐 할 데가 없잖아요. 각 장비까지 들어가서 로고 쳐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스텔스 와치 가서 보십시오. 보면 기록이 다 그 트래픽이 어디하고 몇 분간 몇 바이트 통신했는지 어느 포트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금방 가서 찾아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실제로 스텔스 와치가 써보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중독성이 강하다. 중독성이 강하다. 한번 쓰시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서 쳐봅니다. 빨리 해결이 되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죠. 가요. 안 봐도 될 때도 가서 봅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요 전체를 가시성을 가지고 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보시겠고, 여기도 나오죠. 몇 개월에서 몇 시간으로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증 사이트에 간증을 해주신 분이라 단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된 호스트를 격리하는 기능도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요 기능, 아까 제가 ISE와 인증과 함께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시성을 50% 높일 수 있었고, 위협을 30% 찾을 수 있었고, 리스판스 대응의 IR이 5일 이상 단축할 수 있었다. 글로벌 IT 서비스인데 보안 서비스 팀을 운영하는 데예요. 그래서 IR 팀 나가는데 요걸 같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시간이 확 줄더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장 가면, 자, 멀티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에 복잡하고 컨테이너에 베어메탈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것들이 막 생겼다 줄었다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구분 짓고 어떻게 서로 안 다니게 하고 서로 간의 어플리케이션 로그 리스트 어떻게 남길 거냐, 어떻게 막을 거냐. 테트레이션입니다. 테트레이션으로 서로 워크로드 간에 믿지 말고, 사용자 간에 믿지 말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개념, 제로 트러스트 워크로드 테트레이션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네트워크 가시성을 확보해서 하여튼 알고 나면 정말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몇 개 단순한 예제보다 훨씬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십니다. 스텔스 와치를 가지고 보안 분석에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